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실제로 경기가 꺾이는 기간은 2년 이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목 선택. 종목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에 좀 해지가 되는 섹터. 근데 그게 저는 기술주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주 약간 구체적으로 반도체입니까? 네, 반도체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네, 왜냐하면 인건비에 사실상 별로 연동하지 않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면 아시겠지만 자동화가 엄청나게 되면서 인건비 확 줄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없는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 이쪽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엄마 주식 사주세요. 주식이 뭔지, ETF가 뭔지도 몰랐던 리얼 주린이들이 실전 투자로 게임을 시작합니다. 내 돈 내고 내가 투자한다. 내 돈 내투. ETF 수익률 게임 쇼 주린이 쇼 지금 시작합니다. 네, 주린이 쇼 6명의 크루가 함께합니다. 먼저 투자 전략가 그룹 어벤져스 팀 3분 소개하겠습니다. 성취하는 몸이지만 주린이들을 위해 왔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네, 반갑습니다. 문서진입니다. 아마 문서진 대표도 느끼고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 스튜디오 안에 공기가 좋지 않아요. 주린이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습니다. 네, 지금 네, 앞으로 비전을 좀 제시해 줘야 되는데 네, 이따 듣도록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세히 들어가고 나스닥. 네, 확실하게 어제 새벽에 제가 희망을 봤습니다. 오늘 어떤 새벽 어제 새벽.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오늘 새벽에? 오늘 새벽 CPI 발표 이후에 떨어지지 않았나요? 네, 제가 오늘 왜 그런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희망을 본 거 맞죠? 희망을 봤습니다. 네, 희망을. 네, 희망을 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심하게 살피고 침착하게 움직인다. KD 한국경제개발원 황지명 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K 게임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올해 가장 큰 파급은 게임이라고 봅니다.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이 아마 정말 저렇구나라고 4월까지만 해도 저희 느낄 겁니다. 3월 아까 3월에도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성과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 이야기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K 게임도 희망을 본 겁니까? 저는 K 게임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 사고 싶습니다. 근데 말을 조심해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칭 나쁜 남자 중에 좋은 나쁜 남자다. 그렇습니다. 좋은 나쁜 남자. 교보증권 영업비 FP 윤여민 팀장.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나쁜 남자네. 네. 자동차도 희망을 볼 수 있습니까? 사실 저는 이제 코스피가 좀 어떻게 보면 네. 그래도 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좀 버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사실 코스피도 랠리가 나오려면 사실은 삼성전자랑 현대차가 가야 됩니다. 네. 같이 가야 되는데 네. 현대차가 좀 약간 잡음이 많죠. 근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자사주 매입을 통해서 저는 네. 바닥은 분명히 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차도 희망을 본 거다. 그럼요. 네. 희망 제가 차네요, 저희가. 네. 희망차. 제가 앞서 말한 좀 약간 그 앞에 소개를 잘못 읽었습니다. 네. 그 좋은 나쁜 남자가 황지명 대표였잖아요. 네. 침대를 맞아요. 하고 세심하게 살피고 침착하게 움직이는 건 우리 윤여민 팀장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네. 자, 지금 우리 세 분의 전략가 그룹은 다 희망을 봤습니다. K 게임도 희망 보고 나스닥도 희망을 보고 자동차도 희망을 봤는데 지금 주린이들의 표정은 굳어 있습니다. 우등생 주린이도 쉽지 않은 요즘 장 주린이 이여진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쉽지 않죠? 게임 진짜 손절해버릴까요? 가슴 손절 거의 안 찢어집니다. 하는 네, 제가 약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새 두 분한테 네. 다 같이 팔아버릴까요? 같이 하자. 공감을 하고 있거든요. 원래 여진 씨의 스타일이 손절이란 게 없잖아요. 네, 절대 안 해요. 그러나 그 정도로 지금 K 게임에 대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있고요. 조금 있다가 황주명 대표의 그 희망을 우리가 함께 들어보도록 하고요. 투신자판. 투자는 신중하게 자신이 판단해서라는 진짜 명언. 이거 간판 만약에 있으면 붙이고 싶어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가훈 같아요. 우리만 쓰는 것만. 네, 가훈처럼. 목돈 연구소니까
소훈이라고 해야 되나? 네, 알고 있지만은 슬픈 말이다. 근데 개그우먼 황정혜님. 네, 안녕하세요. 네. 하락도 락이다. 아... 약간 실성 단계 요즘에. 네. 웃겨요. 어떤 좀 행동에 옮겨야 될 것 같은데 뭐든. 그쵸? 지금요? 네. 그래서 이제 K게임 일부 손절했고요. 네. 그게 좋은 알겠습니다.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자세한 내용 좀 들어볼 텐데 행동에 옮기고 있는 거죠. 그럼요.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주린이들도 스스로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쉴 새 없는 또르르 싱어송라이터 도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도코입니다. 네. I have a dream이기 때문에 네. 지금 꿈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결과는요? 결과는 결과도 좀 이따가 볼 텐데. 네, 그렇죠. 희망적인가요? 사실 지금 이게 팔다리 묶여 있는 거 빼고는 조금씩 이제 수익을 아주 조금씩 네.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펜을 가지고 오셨어요. 네. 노트랑. 방금 우리 도코가 팔다리 묶여 있다는 표현을 썼는데 진짜 많은 투자자들이 다 팔다리가 묶여 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네. 주린이뿐만이 아니라 좀 잘하시는 분들도 이 순간 으드드 빠지 막 30-40%를 빼버리니까 아주 지금 힘든 장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유튜브나 고릴라 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화면까지 보시면서 주린이 쇼 재밌게 즐기실 수가 있고요. 본격적인 쇼 시작하기 전에 게임의 법칙, 게임의 룰 들어보고 가죠. 주린이쇼 게임의 법칙입니다. 첫째, 전문가 3명이 국내 ETF를 소개합니다. 단 상하방 레버리지는 후반전에서 소개할 수 있습니다. 둘째, 주린이 3명은 각자 200만 원으로 소개된 ETF를 선택해 아무 제한 없이 자유롭게 투자합니다. 셋째, 주린이 순위는 투자금 대비 전체 수익률로 정해집니다. 네, 저희가 매 라운드마다 주린이들의 수익률을 체크하면서 이제 순위를 매기고 있고요. 전일 종가 기준 수익률이라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여진님의 수익률도 지금 힘들어지고 있네요. 볼까요? 네. 저 손발이 꽝꽝 묶여가지고 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지금 고작 계속 3,000원 남아 있죠 지금. 3,000원 남아 있고 뭐 플러스가 나야지 뭐가 좀 팔 텐데 저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네. 대신 철광석 선물 ETN 이게 20만 원 있는데 네. 8% 수익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네. 그래도 뭐 만 얼마 정도? 네. 그래서 팔기가 조금 애매해서 놔뒀고요. 비중을 가장 많이 실은 게 차이나 전기차 70만 원 있는데 네. 이게 마이너스 9.76%. 두 번째 많은 게 K게임. 네. 문제 K게임이 마이너스 11.16%. 이게 이제 어제 종가잖아요. 네, 맞아요. 오늘은 지금 보니까 더 떨어졌더라고요. 그다음에 코덱스 자동차가 한 50만 원 있는데 마이너스 4.2%. 네. 그다음에 코덱스 반도체가 마이너스 1.6%. 그나마 가장 선방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뭐 시장을 버티는 거 현재도 반도체니까. 네,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맞아요. 그래서 저의 수익률은 마이너스 3.9%로 네. 훅 떨어졌습니다.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3.9%. 한동안 뭐 주린이쇼 계속 여러분 들어본 청취자분들 알겠지만은 여진 씨의 수익률은 플러스 5 밑이 없어요. 거의 플러스 5에 뭐 한때 맞죠. 한 19, 20% 네. 정도 언제? 받고, 작년이요? 네, 작년에 그런 시절도 대박. 있었으나 지금 여진 씨도 손발이 묶여 있습니다. 네. 현금 비중이 너무나 낮아가지고 이제 고스란히 지금 함께 포트와 올랐다가 포트와 함께 무너지고 있는. 전 그래가지고 이제 웬만하면 그냥 쏙쏙 다 팔아버리고 약간 몰빵 또 해보려고요. 좋은 또 전략이. 몰빵. 이게 좋은 전략이라고요? 진신 나오셨는데? 아니,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 때이긴 한 것 같아요. 선집. 저는 그 시장 위치가 지금 조금 변곡점이라 생각하는데 네. 자꾸 공격적인 한번 해볼 만한 시점이라 생각해요. 이 저몽님이요, 힘내세요. 전 머리까지 묻혀 있어요라고 하는. 저도요. 네. 또 머리까지 묶여 있어요. 그 영화에 막 그런 장면이 갑자기 생각나는 그런 무서운 장면인데요. 힘내시라고 네, 우리 같은 아이고. 청취자분들도 함께 주린이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200만 원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3.9%고요. 자, 도코. 네, 도콩입니다. 뭐가 이렇게 많아? 일단 그 마트에서 장 보듯이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가지고 있고요. 네.
일단 동차는 지금 마이너스 8%고요. 네. 예, 오락기는 좀 마이너스 11%가 K게임도 넘었습니다. 네. 그리고 미래차는 사실 여진 씨가 하셔가지고 네. 이분이 하신다면 나도. 하면서 이제 제가 2개를 구매했었는데 바로 추락을 해버렸습니다. 마이너스 8.4%고 매수는 이번에 또 이제 빅스를 구매를 했는데요. 네. 빅스 살아나는 것 같은 이거는 어제 네, 종가지만. 사실 이게 어제 종가로 마이너스 네. 6.69%였는데 지금은 한 1.8% 정도 네. 올랐을 때 10% 이상 올랐어요. 네. 네. 빅스가 어제 튀어 올랐죠. 그래서 네. 금방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조금 더 풀매수를 조금 하고 온 상태입니다. 풀매수요? 네, 풀매수를 했습니다. 그럼 뭘 팔았나요? 판 거는 이제 신재생을 팔았고요. 네. 신재생 1.53%. 되게 많이 팔았고, 하셨다. 미디어 컨텐츠는 이제 1.08%, 코덱스 200은 그때 네. 이제 시장 오르고 있을 때 네. 팔아가지고 1.28%. 그다음에 손절도 좀 네. 나갔네요. 네, 미래차는 조금 팔았어요. 네. 그래서 마이너스 8.17%로 해서 제 수익률은 마이너스 10%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남원이 현금까지와 함께 다 네. 이건 다음 빅스. 라운드에 밝혀질 텐데. 네, 그렇습니다. 네. 빅스 궁금하다. 여러분 S&P 500 빅스라는 거는 이제 미국의 S&P 500 지수에 반대로 움직인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간밤에 크게 떨어졌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건 이제 인버스랑 좀 다르게 변동성이어서 지수 떨어진 것보다 훨씬 크게 네, 움직입니다. 그렇게 그 낙폭의 변동성에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도코의 수익률이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10.1%인데 네. 지금 S&P 500이 빅스의 비중이 그럼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지금 약 70만 원 정도까지 올려놓은 상태고. 승부수네요. 네, 승부수. 이제 사실 좀 이제 이렇게 하다가는 안 되겠다. 그때 제가 한번 손절을 한번 다 했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아마 지금 수익률이 굉장히 낮아져 있지 않나 생각이 조금 듭니다. 그래서 2,000원씩 먹어서는 계속 꼴등을 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한번 좀 터프하게 한번 가봤습니다. 네. 네. 김선영님이 도코님 주식 쇼핑하는 내 스타일이라고요. 자, 장바구니가 넘쳐요. 수집가래요, 수집가. 수집가. 다 사신 것 같아. 다 한 번씩 사신 것 같아요. 예.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네. 한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 윤여민 팀장이 또 한번 평가도 해주세요. 일단 빅스에 대한 이 평가도 우리 빅스가 황지명 대표였나요? 네, 황지명 대표 이따가 또 한 말씀 또 조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황정혜님. 네. 저는 종목은 일단 변한 게 없고 K게임을 운 좋게 일부 탈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 K게임을 탈출할까 생각 중이고 근데 요때요 마이너스 0.89 때 다 탈출하지 왜 그랬어요? 그래도 약간 황중현 대표님에 대한 일말의 희망과 믿음이 있었나 봐요. 정말로. 왜냐면 믿고 고개를 못 들고 싶었어요. 계세요. 네, NFT 얘기 계속 하시고 믿어드리고 싶었어요. 일부는. 그렇지만 이렇게 또 뒤통수를 얘가 뒤에서 갑자기 치네요 저를. 그래가지고 그렇죠. 그거를 팔고 이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를 물을 또 탔네요. 열심히 탔죠. 정말 익사하기 직전입니다. 정말 깊어요, 깊어. 수심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익률이 마이너스 7.26%. 이럴 때 기분은 어때요, 정혜님? 왜냐면 타이거 K 게임 그때 다 털었으면은 그냥 손실이기는 손실이지만 네. 마이너스 0.8. 그러나 이미 지금 타이거 K 게임은 우리 마이너스 10%도 넘는 이런 손실이 커졌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지금 당장에 떨궈도 뭐 약손절이라고 하면은 약손절이겠다. 지금 떨굴까 봐요. 약손절이 아니에요 지금. 타이거 게임 엄청 더 커졌는데 손실이. 이게 몸집이 많이 줄어 있어가지고 한 마이너스 2만 원 정도면은 그냥 괜찮아요, 괜찮아요. 떨구고 다른 거에 그냥 해볼까 알겠습니다. 생각도 있습니다. 빅스 예. 화이팅. 그러나 이거 역시 우리 황지명 대표의 조언을 듣고 결정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직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이래서 황정혜님의 수익률은 200만 원 대비 마이너스 7.26%. 네. 자, 이번 라운드의 순위를 보면은요. 1위 이어진 마이너스 3.9, 2위 황정혜 마이너스 7.26%, 3위 도코 마이너스 10.1%. 자, 이렇게 순위가 나왔는데요. 이 다음 라운드부터는 사뭇 다른 이제 모습들이 나올 것 같아요. 스타일들이 지금 나왔기 때문에 다음 라운드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분들의 시간으로 가보죠. 오늘은 ETF 종목 소개가 우리 윤여민 팀장만 있고요. 나머지들은 이거죠. 저희가 팀장 소개가 없을 때는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이래서 3분 주주를 풀어져 가는데요. 먼저 윤여민 팀장부터 할까요? 오늘 윤여민 네. 팀장은 ETF가 있죠? 네. 네, 요거는 제가 최근에 상장한 거라서 일단 좀 소개를 좀 드리고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네. 일단 그 이름은 이제 타이거 KD라고 하죠. KEDI 그다음에 혁신기업 ESG 30이라고 합니다. 네. 코드 번호 417630인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에서 지금 이제 9일에 이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좀 이제 상장을 시켰고요. 네. 9일 동안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매수한 지금 ETF 1위에 좀 올라섰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편입 종목 볼까요? 그러니까 KD 30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최고 경영자 130명이 직접 선정한 혁신기업 30곳을 네. 주가로 지수한 것인데 삼성전자, 현대차, 네이버뿐만 아니라 뭐 리노공업, 솔브레인, 레고캔바이오 같은 이제 강소 기업도 좀 포함이 돼 있고 예. 사실은 지금 이 회사가 지금 이 ETF가 시가총액이 한 100억 정도 되는데요. 저는 한 1조 이상 가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이걸 뭐 그 단기 트레이딩으로 본다기보다는 그냥 매수해 놓고 그냥 뭐 어플을 지우시는 그렇게 해서 좀 크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 따라서 지금 일단은 가장 그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고 가장 지금 핫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여기 있는 회사들이 결국은 이제 코스피랑 코스닥을 다 이끌어가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에 대한 어떤 베팅은 당연한 좀 제가 볼 때는 투자의 정석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초창기니까 이제부터 좀 수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장기적으로 봐도 충분히 좀 매력적인 ETF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이 비중이 보면 이제 LG이노텍부터 SK하이닉스 쭉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뭐 비중이 다 이렇게 고르네요. 네. 뭐 미래에셋증권, 하이브, 삼성,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각 분야에서 최고의 기업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구성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 한쪽에 섹터 쏠림이 없고 그다음에 어떤 회사의 비중이 몰려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골고루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마 결국은 이제 이 회사들의 어떤 성장은 결국 지수 성장이라 봐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조금은 중장기적 측면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좀 유망한 ETF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ETF라는 게 보통 이제 테마라든가 어떤 지수를 쫓는데 혁신이라는 키워드네요. 네. 그래서 이제 국내 경영자들에게 네. 설문을 해서 뽑은 그런 혁신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포트폴리오가 진짜 다양합니다. 금융도 있고요, 반도체도 있고, 차도 있고. 또 통신에 우주에 바이오도 있습니다. 바이오의 네. 그런 종목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차 부분만 한번 짧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차 전기차 지금 포함. 전기차 포함해서 지금 자동차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게임즈와 마찬가지로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일단 오늘 지금 에코프로비엠 반등 나오고 있죠. 지금 실적이 상당히 잘 나오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좀 그 증권가의 목표가가 좀 올라가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지금 반도체 수급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아직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도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서 최근에 뭐 반도체 전문가를 좀 급구하려는 어떤 그런 움직임도 나왔는데 저는 지금 실적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이제 다만 이제 주가의 프리미엄이라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가 잘 팔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전기차라든지 그렇죠. UAM 쪽으로 갔을 때 얼만큼 이제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냐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실적적인 측면이나 이런 모멘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롤러코스터를 탈 만큼의 어떤 뭐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편안하게 좀 들고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 여기 있습니다. 긴축 압박만 벗어날 경우에 탄력은 가장 충분하다. 네. 이런 조언이었었고요. 방금 전양민님이 조금 전에 우리 윤연민 팀장이 소개했던 ETF 이름 궁금해하셨는데요. 타이거 이거는 이제 운영사죠. 그러니까 미래에셋 운용은 이제 타이거란 브랜드를 씁니다. KEDI 혁신기업 ESG 30 종목번호가 417630. 417630이고요. 저희 목돈연구소 인별그램에 오시면은 이제 소개된 것들 잘 올려놨거든요. 거기서 참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진 대표와 황주명 대표는 오늘 소개할 ETF가 없습니다. 그래서 3분 주주 코너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나스닥에서 오늘 새벽에 희망을 본 문서진 대표. 자, 3분 주주 시작할까요?
시간 몇 명? 네. 지금 이제 나스닥의 결과만 놓고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시잖아요. 네, 빠졌으니까. 엄청 걱정. 네. 네. 근데 딱 보면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왔다. 네. 7.5 나오고 그래서 나스닥이 빠졌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게 과정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 왜냐하면 처음에 사실 헤드라인 물가가 딱 나올 때 굉장히 흔들리긴 했어요. 네. 근데 장중에 계속 보신 분 아시겠지만 나스닥이 상승 반전했어요. 네. 왜냐하면 그 물가의 이 구체적인 물가가 생각보다 이거 정점이 나올 수도 있겠네라는 것들이 많이 나왔어요. 제가 계속 이야기 드렸던 물류 항만 관련 부분이 확실하게 풀렸어요. 선박 운임도 많이 내렸고 그다음에 지금 이 인플레이션을 자극을 많이 시켰던 요인 중에 하나가 중고차 가격이거든요. 근데 중고차 가격 상승폭이 확 줄었어요. 확 줄었다라는 거. 그다음에 또 이제 물론 뭐 서비스 이 지수가 조금 더 오르긴 했습니다. 조금 오르긴 했지만 확실하게 재화 쪽에 올라가는 이 인플레이션율은 조금씩 확실히 정점이 느껴진다라는 부분. 그게 있었고 그러니까 그걸 시장이 반응을 했던 거예요. 이거 인플레이션 정점이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왜 시장이 빠졌냐. 요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네. 요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FOMC를 구성하는 연준 이제 이 이사들이랑 그러니까 네. 지역 총재들인데 네. 여기 이제 호키 시장 그러니까 굉장히 매파 중에 하나인 제임스 블라드 총재가 딱 그 발언을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면 3월 달에 0.5%를 바로 올려야 되겠다. 네. 50bp 바로 올리고 그다음에 상반기 안에 100bp까지는 올려야 되겠다라는 발언이 나온 거예요. 특히 제임스 블러드는 이제 실제 표를 행사하는 그렇죠. 지금 여기 투표권 보시면 있는 위원입니다. 원래 이제 보팅 멤버거든요. 네. 그러면서 쫙 밀렸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오히려 시장이 어제 오히려 안 밀렸으면 저는 별로였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나오기 직전에 오른 것만큼 내린 거예요. 사실 크게 많이 반응하지 않았어요. 시장은 이제 점점 인플레이션을 인정을 하는 거고 특히 블라드 총재 이 발언으로 밀리면서 그러면 시장은 이제 0.5까지도 이제 인지를 하는 거예요. 불확실성 네, 제거. 불확실성이 그래 그럼 뭐 0.5까지 하겠다라는 걸 인지를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관련 종목들이 생각보다 괜찮았다. 특히 어제 또 발표됐던 대부분의 특히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오히려 나스닥은 지금부터 저점 잡아가겠다라는 생각에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차트 하나 보면 네. 이게 금리 인상 기간 동안 경기가 어떻게 흘러갔냐는 건데 실제로 금리를 올리고 실제로 경기가 꺾이는 기간은 2년 이후부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이건 있어요.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다. 종목 선택. 종목 선택이 엄청 중요하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인플레이션에 좀 해지가 되는 섹터. 근데 그게 저는 기술주라고 봅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기술주 약간 구체적으로 반도체입니까? 네, 반도체 플러스 소프트웨어 기업들. 소프트웨어. 네, 왜냐하면 인건비에 사실상 별로 연동하지 않아요. 이번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보면 아시겠지만 자동화가 엄청나게 되면서 인건비 확 줄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인건비에 문제가 없는 반도체 기업, 그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거에 문제가 없는 소프트웨어 기업, 이쪽은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이 타이거 미국 테크 탑10 네. 적극적으로 들어갈 볼만하다. 혹시라도 손절을 하고 현금이 생기시면 네. 좀 배팅을 해볼 만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희망을 버릴 이유가 전혀 없다. 3분을 지켜주셨고요. 오늘 새벽에 이제 장중에 나스닥이 플러스도 갔어요. 이제 그런 흐름이 확실하게 인플레이션율이 피크란 낮아지는 게 얘기죠. 나옵니다. 피크. 네. 네, 확실하게 피크에 특히 이번에 세계 최대 이제 해운사 중에 머스크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컨콜에서 CEO가 이야기했어요. 하반기에는 운임 정상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는 흐름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올 1월이 정말 저희도 그렇죠. 1월이 최고의 인플레이션으로 그렇죠. 찍고 내려오기를 다 맞죠. 바랍니다. 그거를 본능적으로 느낀 문서진 대표였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참조하시기 바라고요. 다음 황주명 대표도 오늘 소개 ETF가 없어서 3분간 주목할 주식 전망 3분 주주로 갑니다. 네, 일단은 뭐 빅스에 대해서 먼저. 마음이 좀 급한데요. 네. 빅스에 대한 설명 좀 설명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리고 게임 관련돼서 K게임. 좀 이야기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일단은 빅스가 뭐냐고 이렇게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S&P 500 지수를
한 달 동안 얼마나 움직일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20이면 20%까지도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어요. 30이면 30%까지도 움직일 수 있어요라는 거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빅스는 20에서 한 30 정도 됩니다. 현재 한 25 정도 되니까 네. 일반적인 구간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력하게 말씀드릴 때는 이제 20 구간 밑으로 내려올 때 그때는 좀 더 강력하게 얘기 드리면서 단기 트레이딩 가능하시다고 그러고요. 빅스는 대신에 이제 40에서 60 정도가 되면 공포 구간입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40에 올라갔다는 거는 뭔가 전쟁 얘기가 있다는 얘기거나 뭔가 코로나 터졌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이슈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빅스 같은 경우는 이제 위험성을 미리 알려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진다는 거는 결국은 좋을 때보다는 나쁠 때 변동성이 큽니다. 게임 같은 경우도 나쁠 때 훨씬 더 빨리 반응을 하는 것처럼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빅스가 올라갔다 주시장은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주 좀 감성적으로 주가는 천천히 오르잖아요. 근데 빠질 때는 확 빠지니까 오히려 이제 빅스 변동성은 하락에도 민감하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상승할 때보다 하락할 때 움직일 가능성이 99.9%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많이 움직였던 때가 언제냐면 리먼 브러스 사태, 서프라임 모기지, 그 다음에 이번에 코로나 일단 네. 6배씩 움직였습니다. 와 장난 아니었죠, 진짜. 네. 네. 코인이었죠, 정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직감하거나 위기를 체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면 네.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하반기 때라고 봐요. 네? 아직 하반기 오긴 온다. 하반기 때 변동성이라고 보는데 아. 아직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히려 빅스는 단기 트레이딩이 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빅스 ETF 뭐 ETN 같은 경우 외국계 쪽에 좀 메리트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네. UVXY 같은 경우 1.5배짜리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는 국내를 지금 하고 있지만 신한 S&P를 알겠습니다. 예, 그런 네. 부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미국 증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빅스는 이렇게 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이 유리한 게 롤오버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K 게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K 게임 같은 경우 는 저는 되게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어제 관련해 가지고 예, 인터넷을 활용한 콘텐츠 관련된 종목들이 미국 증시 상승을 제일 많이 했어요. 예. 그래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게임 어제 미국은 게임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국내 같은 경우 이제 위메에 대한 평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돈을 벌었다라는 거는 팩트거든요. 근데 그 게임을 통해서 코인을 통해서 벌었다는 것도 사실은 팩트예요. 다만 이제 공 게임과 그 코인을 나눴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이분법적인 답이 나오는 건데 네. 지금 아직 컨퍼런스 콜이 많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게임 회사들도 이때쯤에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낙폭이라면. 근데 제가 네. 그냥 조심스럽게 예측의 네. 공간인데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3월달 초잖아요. 네. 선거 끝나고 나서 블록체인 기술이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선거 끝나고 나서 좀 활발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뭐 더. 네. 그래서 네. 예, 제가 이제 시간을 좀 그 대선을 앞두고서 게임 관련해서 왜 제가 굉장히 좋냐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 위메이드 보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게임 100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수많은 게임들이 지금 계속해서 출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뭘 하겠다라고 오픈한 게 없습니다. 넥슨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금 최근에 들어온 투자들이 계속해서 많이 알겠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네. 철광석을 꼭 가져가시면 좋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K 게임은 이게 보유인데 주리분들 뭐 좀 허심탄회하게 그냥 네. 좋아하시는 거 아닌지 라이크 쪽이 아닌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2차 전지를 한 3년 동안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커지는 쪽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발로 많이 뛰다 보니까 그 돈에 대한 흐름을 굉장히 중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확실하게 커지는 것은 자부할 수 있습니다. K 게임 낫다고. 철광석은 계속 오르는 건가요? 철광석 같은 경우 이제 물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LFP 관련해서도 있고 지금 자원 전쟁입니다. 사실은 자원과 컨텐츠 외에는 저는 사실 분석이 좀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다른 전문가에게도 또 궁금한 점들이 있다면 뭐 허심탄회하게.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2년 뒤로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경기 네. 하방. 예.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돈이 많이 안 풀리게 되는 게 아닌가요? 돈줄은 쪼이죠. 돈줄은 쪼이니까 예전처럼 모든 섹터들이 잘 가는 시장은 아니고 그만큼 이제 선택과 집중이 좀 중요한 시장이 된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지수를 보면 사실 돈이 안 벌릴 것 같고요. 네. 확실하게 중요한 섹터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네, 그렇게 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금요일이기 때문에 전문가들에게 코인 이게 투여하는 이제 그런 날이기도 한데요. 자, 먼저 어느 전략가에게 코인을 줄지 또 왜 그런지 여진 씨부터.
네, 저는 여기 수익률 많이 난 철광석 앞으로도 많이 오르길 바라며 K게임도 좀 오르길 바라며 한준영 대표님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자, 독고님. 네, 저는 선택과 집중을 오늘 막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문서진 대표님께 드리겠습니다. 오, 예. 자, 다음 네. 정혜님. 저는 이제 문서진 대표님 건강하시라고. 근데 네. 제가 저 안에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죠. 상당 부분이 저는 정혜 씨일 것 같아요. 아, 네. 네, 제가 많이 좀- 드렸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많이 드렸어요. 네, 건강을 많이 염려해 주세요. 네. 정신 건강을 챙겨. 만수무강하시라고 지금 만수무강하시라고 지금 포인세를 보내줬고 자 힘든 나날이 진행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초 예상했던 그런 업종들도 네. 다 지금 못 가고 있는데 잠깐 뒤로 움츠렸다가 이제 빨리 튀어오를 때 그 종목을 또 잡아내는 것이 핵심이 아닌가. 주린이들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